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은 지금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네모난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옵니다. 링크 누르고 1298 누른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 나 항상 그대를 뭔가 이 노래가 생각나는 필명을 들고 계신 분이네요. 우림 PT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5% 비중이에요. 저 8,200원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감속기 전문 제조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손실폭은 좀 있네요. 자, 일봉 차트 보면 안에 언제가요? 정말 박스권이라도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보셨을 때 좀 뭔가에도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을까요? 우림 PTS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뭘로 많이 움직였었냐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네. 로봇,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풍력.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네네. 풍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엄청 지금 발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이 원전이랑 이쪽을 밀고 있으면서 최근에 해상 풍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분명히 이 종목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한번 저는 시세가 크게 날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로봇 하면은 유명한 로봇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림 PTS를 1번으로 꼽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 쪽에서는 조금 처진 그런 종목, 후순위 종목이 되겠고 풍력으로 보자면 나쁘진 않은데 풍력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렇게 아직 막 이렇게 불이 붙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8,000원대 초반 주가는 그냥 두셔도 이거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 여기 평단가 한 12,000원 정도 11,000원, 12,000원 요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8,000원대 들고 계신 분들이면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찌 나올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혹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주가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한 6,000원대나 7,000원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좀 담아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나는 더 비중 늘리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두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시거나 너는 좀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이분의 필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희망님 사연 볼게요. 한온 시스템 비중이 10%, 매수가는 11,100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중이 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0% 정도면. 근데 매수가가 지금 조금 높은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매수가 10,000원 정도 사셨으면은 네. 나름 이제 생각하고 사실 것 같아요. 나름. 설마 네네. 10,000원이 깨지겠어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2년 전에 고점이었을 때가 2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한 반토막 절반이니까 오케이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우리 10월달, 11월달 이때 폭락이 나오는 거는 이제 피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올해 주가가 열심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요즘 회사가 또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수출입 지표를 보면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은 뭐 계속 좋대요. 수출 잘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여기 바닥에 있는 게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00원이라는 평단가 나쁘지 않고요. 괜찮아요. 대신 이제 자동차주들 중에 보면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 업종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드렸었던 뭐 현대공업 같은 거 보면은 이미 상승세로도 많이 돌아섰고요. 그리고 뭐 일지테크 같은 기업들도 여기 추천주로 나갔던 거지만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온 시스템은 아직도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아직 좀 있다는 거.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 200 종목에다가 시가총액이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기업이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지테크나 현대공업은 가벼운 중소기업인데 이거 너무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르긴 오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은 10,000원 부근에서는 매도 의견
또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오래 가져가도 상관없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쭉 가져가셔서 한 12,000원 선까지 20% 이상 수익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략 잡아드린 대로 한번 쭉 들고 가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다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298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으로는 리듬 타는 제이지님 사연 만나볼게요. AP 시스템 비중 10%, 매수가는 27,800원이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비중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2차 정비 전지 장비 매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 리튬은 보시지만 AP 네. 시스템은 좀 다른 맥락으로는 봐야 되나 같은 맥락으로 크게 보면 괜찮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이나 이쪽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좀 나와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금양 같은 대장주들이 이미 그렇죠. 갔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영향이 있다면 진짜 올라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종목도 이제 잘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겹겠지만 이것도 실적입니다. 제가 재무제표와 향후 우리 증권사에서 전망해 놓은 전망 자료들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적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망치까지 같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2022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작년 영업이익이 900억대로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면 올해 2023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은 오히려 870억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된 상태고요. 2024년도 내년입니다. 내년이죠. 내년 실적은 930억으로 큰 상승을 보일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 2025년도 2년 뒤를 가봤는데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도 더 장기 투자를 해야지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중이 10% 정도면은 조금 저는 어떤 중대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비중 여기서 한 20% 정도 더 담아가지고 나중에 한 2만 한 3, 4천 원 정도 가서 본전에서 판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모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10% 정도시라면은 한 뭐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횡보 구간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쯤에서 종목 교체하시고 제가 드리는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체한 종목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적품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강하게 어필된 만큼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P 시스템 저희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다음은 물음표님의 사연입니다. 물음표. 뭐가 물음표일까요? ABL 바이오고요. 24,905원. 지금 비중은 30%인데 와 손실이요. 저 마이너스 27%예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두 손을 모아서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손실이요. 사실 첫 번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멘탈이 점점점 흔들려요. 많이. 근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거든요, 전문가님. 네. 뭐 ABL 바이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공동개발 위중항체 논문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안 가는 건 다행인데 너무 빠져요. 이거 어떡하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요즘 뭐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가 강한데 굳이 바이오를 바이오냐.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바이오주만 안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투자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시장의 예탁금도 요즘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강한 업종이 아니면은 잘 손이 가지 않는.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이 요즘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실적이라는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이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미래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 업종은 사실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임상이 통과가 돼가지고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드리자면 현재 주가는 8짜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미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조금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히려 지금은 살 자리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못 가는 종목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8단계는 아니고 그렇다면 더 사도 되느냐? 더 사기보다는 글쎄요. 좀 더 좋은 종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면은 제가 보는 금액까지는 한 22,000원, 23,000원, 그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올라올 것 같고 올해 고점이었던 26,000원, 7,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회사가 예전에 치매 관련주로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 나오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주를 엮인다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언제 어느 순간 올라간다고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하신다면 22,000원 부근 정도를 저는 매도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2,000원 부근가를 좀 매도가로 생각하시면서 지금 뭐 아무래도 가는 주도주 쪽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너무 소외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미나리님의 사연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화인서키트 13,200원에 5% 비중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이런 얘기 있어요. PCB 관련해서 여기도 좀 잘 가야 되는데 반도체 테마로 쭉 잘 가야 되는 종목들이 좀 못 가게 되면 또 관련주들이 못 가게 되면 얘는 좀 문제 있나? 아니면 여긴 좀 소외받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잖아요. 네네. 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화인서키트는 이제 반도체 쪽이면서도 또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려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 재료는 충분히 좋은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했던 게 올해 2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이제 높은 가격에 상장이 돼가지고 바닷가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12,000원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종목을 2번이나 추천드려서 수익을 한번 냈던 종목이에요. 아마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구간은 또 기회가 온 거죠. 또 매수 단가 잡을 만한 구간대로 왔고 요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구간들이 이 구간들이에요. 여기서 한번 드렸었고요. 3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 여기서 한 번 더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 챙기고 또 왔죠. 또 사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미나리님께서는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평단가를 보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서 이것도 충분히 수익 내시고 한 15,000원, 16,000원 요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올라올 걸로 전망하는 종목이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사셔도 돼요. 올라가는 날 말고 떨어지는 날에 음봉 나온 날에 조금 더 담으셔도 되니까 비중도 한 10%까지는 충분히 채우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QR코드도 저희 열어놓을 테니까요. 스캔하고 입장하시고 129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의 또 히든 공략 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안에 오늘 만나볼 종목은 7월 5일에 매수했던 체리브로 종목 되겠습니다. 최고가 1,709원 대비로 수익률은 7.28% 기록을 했는데요. 자, 복날을 맞아서 체리브루가 오른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체리 농장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힌트를 저번에 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네. 체리브루가 또 부각을 받네요. 뭐 복날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지금 다른 닭고기 관련주들은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이 회사만 잘 가고 있다는 거 보면은 이쪽에서는 일단 이제 1등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취매에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일주일 전에 공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고 지금 분위기는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돌파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이라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수익 실현했어요. 수익 실현했지만 아직 더 갈 분위기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아직 뭐 중복 말복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이 먹거리 물가들이 너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생수 가격이 또 역대급이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고기나 먹거리들 그리고 또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클수록 이런 대체재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체리브루는 일단 저는 수익 실현을 다 했고 마무리 지은 종목입니다만 만약에 더 보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한 1,900원 선까지 2,000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1,900원 선까지는 조금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절해 볼 수 있으니까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아직은 좀 닭고기 관련주 안에서는 대장주를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샘CNS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4%대 6,48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시장에도 흐름들을 잘 타고 가면서 오름세를 좀 거래를 마쳤잖아요. 네. 이번 주에 좀 주간 흐름들도 궁금합니다. MCNS는 이미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 반도체들이 아침부터 막 움직이니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살만한 반도체가 없겠느냐고 질문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MCNS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주가가 상장을 한 게 21년도 상장해서 장 정말 좋을 때 상장해가지고 그 뒤로 내리막길만 걸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게 이제 6월 달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날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고 이제 본 실적이 월말쯤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때쯤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반도체가 원래는 올해 하반기 유망 업종이었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된다면 기술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분명히 저는 샘CNS도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어떤 설비 투자를 하게 돼서 공장을 늘리게 되고 라인을 확장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투자를 몇 년치를 할 거를 벌써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종목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본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6,900원, 7,000원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 뒤로 좀 더 올랐는데 정고점 부근인 한 7,500원 선까지 높여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7,000원 정도까지 현 구간 대비해서 5에서 한 10% 정도 구간까지는 조금 더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샘CNS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샘CNS 반도체 뭐 사야 되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주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또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전 관련해서도 페라이트 효과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이 종목도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좀 묶였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살펴보시죠. 지금 오늘 3%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 흐름이 좋으니까 다 가긴 하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 좀 부각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을 거의 한 3번째 우리 추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네. 최근에 여기 지난주에 목표가 도달을 한번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짧게 갔다 와가지고 못 파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2차 전지 쪽이랑 또 미국의 자동차 얘기를 좀 했었어요. 테슬라 잘 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리비안 주가가 또 올라서 리비안이 요즘에 미국에서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자동차 또 회사 주가거든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또 리비안 쪽으로도 공급이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공급 들어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목표가로 드렸던 18,000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차트에서 그 금양이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추세가 바뀌는 가격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 추세의 전환 가격이 18,000원이에요. 그래서 18,000원을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로 잡았던 이유이기도 하면서 그 자리를 넘어갈 경우에는 또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8,000원. 조금 더 보겠다 하면은 한 19,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 계속 보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략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또 계속 또 볼만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하나기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도 계속 오늘 리뷰를 하는 종목들 중에 다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제일 강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저는 더 가져가 볼래요? 하시는 또 욕심을 부리실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이.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사실 하나기술은 많이 좀 배가 아픈 종목입니다. 제가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네. 이렇게 잘 갈 줄은 이제 몰랐던. 꿈에도 몰랐죠. 네. 특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을 제시했는데 오버해서 지금 18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도 이렇게 이제
열풍이 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제하고 오늘의 흐름은 어떤 뭐 가격적으로 어떤 산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투자 열풍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뭐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뭐 금양도 그렇고 포스코 DX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에코프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하나기술을 들어갔던 가격대가 체크해보다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5월달 말쯤에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이 자리랑 굉장히 유사한 자리에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기술은 여기서 지금 사도 되냐, 더 가져가야 되냐 그런 영역보다는 이제는 파셔야죠. 이제는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기술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을 한번 오늘 다시 공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공략해봐도 괜찮다.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들어간 건데 어머나 이거 웬걸. 보유하신 분들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은 또 한 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또 종목에 대한 AS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또 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멍 뚫린 하늘에 극한 호우가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봐야 될 힌트. 아직까지는 또 정답자가 없는 것 같은 관계로 힌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아까 이제 포스코 DX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포스코 그룹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기업이고요. 실제로 공시 내용을 찾아보면은 포스코 그룹 쪽에 양극재 설비를 공급했던 적도 있었고 또 수산화 리튬 농축 설비에 대해서도 어떤 설비를 공급 들어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가 올라가면서 네, 저거를 샀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오르지 않은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철이 포구 관련주이면서도 포스코랑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철이 관련주인데 또 포스코 DX랑 관련이 있다. 공통점인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렇게 또 재료 많은 종목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내일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는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다면 노란 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답 알아요. 정답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정답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적풍 전문가님에 대해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무료 방송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무료 방송 살짝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공개 방송을 요 방송 끝나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항상 짧게 합니다. 최대한 저는 정말 드릴 말씀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이제 짧게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체리보를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수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일 단기주로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공략을 해볼 만한 단기주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뭐 살지 아직 마음의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준비하신다면은 짧게나마 좋은 수익들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폭우가 계속된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게 좀 불편하고 하시겠지만은 또 수혜주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또 많은 수익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밤 9시 저희 방송 끝나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적풍 전문가님과 원래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등 공략도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